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이제 영어의 그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마찰음이 주로 많이 없는데 그 th 발음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슈주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뭐 츄쭈 이런 것도 뭐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발음 특히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못하기 쉬운 게 영어에서 우리가 듣는 거를 한국어의 모음과 동일시해 가지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콩글리시라고 하는 포린 액센트가 돼버리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가령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A하고 애를 갖다가 구분한 모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어의 애하고 이렇게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오픈오라고 그래가지고 OU 발음, THOUGH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 발음에 어떤 사람은 뭐 오하고 동일시하고 어떤 사람은 어하고 동일시하는데 그 중간 발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 발음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안 잡혀 있으니까 이 발음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없지만 그네들이 있는 발음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마찰음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마찰음은 또 어떤 거고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찰음은 우리나라 말에는 쓰하고 쌍시옷하고 쓰 두 개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히읗도 마찰음이라고 한다면 세 개인데 영어의 경우는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 옛날에 영어를 들을 때 쏠라쏠라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상적으로 마찰음 슉슉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샬라샬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왜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마찰음이 많으니까 그 마찰음 소리라는 게 두 좋은 기관이 만나서 그 사이에 마찰을 줘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그 다음에 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슈즈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발음들이 되는 거죠. 또 이제 헷갈리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마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반모음, 그 활음이라고 하는 건 또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발음입니까? 그러니까는 영어에서 이제 반모음이라는 게 이, 우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말에서도 그게 이제 모음 앞에 나타나면 괜찮아요. 예 이런 건 괜찮은데 뒤에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y 그다음에 boy 뭐 이런 게 I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두 모음으로 그러니까 두 음절로 보는데 사실은 뭐 그게 영어에서는 한 음절이거든요. 이중 모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by를 길게 하면은 by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by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strike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strike는 한 음절 단어인데 그걸 스트라이크를 해서 다섯 음절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러고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두 번째 음절을 갖다 길게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모음은 하나니까 하면서 스트라이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심지어는 뭐 게임에서 스트라이크 이런 연습도 하잖아요. 스트라이크 그렇죠, 네. 빨리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음절 차이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ctually 같은 경우에도 이제 actually 이음절인데 우리말은 actually 사음절로 발음하는 순간 그냥 영어 발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한국어 표기 한국어랑 좀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외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발음기호를 이용해서 발음기호라는 것도 결국 문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음가를 알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소리에 대한 액세스하는 기회가 적었어요. 외국인을 볼 기회도 적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프로넌세이션 딕셔너리 많고,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종이로 된 사전을 안 봅니다. 뭐냐면은 전부 다 전자사전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실제 발음을 듣고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발음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 게 이미테이션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대한 것이 세팅이 안 됐었을 때 여러 가지 플렉서빌리티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익히면은 요새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영어에 노출돼 있던 학생들은 한국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레인 액센트 없이 거의 네이티브 같은 액센트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386세대 이상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사운드 딕셔너리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페이퍼 딕셔너리에 있는 발음 기호만 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거는 무시하고 발음 기호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완벽한 발음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옹호론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요? 네? 그 당시 공부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나운서도 옆에 계시지만 네. 뭐 효과로 발음을 그렇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효과라고 하니까 우리도 효과라고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 기호만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령 푸 발음도 단어 첫머리에 나오면 푸가 되지만 그게 스파이 S 다음에 나오면 스프가 된다고요. 그다음에 맵 같은 건 단어 끝머리에 나오면 읍 이런 사운드가 되거든요. 근데 사전에는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음 레벨이라고 하는데 음소에서 하나 더 단계 들어가서 보다 정확한 사운드는 이음 레벨인데 사전에서는 그것까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똑같은 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 발음 기호의 풀은 푸 발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푸 발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스파이도 아니고 스파이고 그러니까는 스페니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듣고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기호에서는 더 정확하게 우리 음성학자들은 이제 그걸 표시를 하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사전에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러니까 포레인 액센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가지고 발음을 익히다 보면은 한계가 있게 되죠. 예. 그 뭐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일본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발음 중요한 거 아니다. 발음 신경 쓰지 말고 문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뭐 구문 이것만 외워라. 그러면 영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발음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전공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발음, 왜냐면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외국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적고 원서를 읽을 기회는 많으니까 많이 읽고 독해 위주로 해라 이러셨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20년, 30년 후에 그걸 예측을 못 하셨던 거죠. 지금처럼 여행 자유화가 되고 외국 사람 굉장히 많고 말할 기회가 많아진 걸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뭐 누구든지 소위 이제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말하기를 얘기하지 뭐 읽기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 읽기도 중요하고 쓰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가기 전에는 읽기 쓰기를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이제 그냥 소위 읽기 쓰기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계시는 거죠. 예. 네. 아마 그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어차피 그 나라 말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제2 외국어로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어떤 그 노력이나 네. 그 합승 능력을 좀 더 쳐준다라는 의미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사실 정말 유창한 그 언어 소통이 되려면 발음 정말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우리말도 발음을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사람을 어떤 이미지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 네. 영어도 참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왕도보다는 그냥 열심히 듣고 따라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뭔가 좀 특별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이미테이션에 의한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대한 발음 좋은 기관 굳지 않았고 플렉서블 레터가 있으니까 그땐 괜찮은데 소위 이제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이해도가 많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주음 기관이나 주음점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발음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좀 따라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뭐 아주 어린 애들한테 뭐 이 뒤에 부분에 보면 깔깔만 돼 있지 이렇게 하면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뭐 치경 무슨 그 연극에 이런 소리 하면 아주 골치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직접 듣고 하게 하는 게 낫고. 근데 이제 좀 나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애카데믹한 그런 좋음점을 보태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자기가 그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는 그걸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요새처럼 또 많이 들으니까 영화도 많이 될 수 있고 방송 틀어도 영어로 된 하는 방송도 많고요. 그다음에 도처에 외국인들 있고 네. 굉장히 옛날보다는 우리가 EFL 환경이라고 하지만서도 굉장히 그 영어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죠. 발음을 접할 기회가. 방금 강 교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제 유리하다,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학부모님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 맞다. 그러면 무조건 조기 유학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름대로 영어 환경에 노출시켜가지고, 발음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